40년 전 국민소득이 비슷했던 두 나라인 한국과 케냐. 하지만 현재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무역 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한국. 이에 비해 천연자원과 비옥한 토지를 가졌지만 국민 절반이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최빈국 케냐.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발전경제학을 연구하는 미국인 대학 교수인 레이먼드 피스먼과 에드워드 미구엘은 전 세계를 돌며 빈곤 극복 방법을 연구했다. 그들이 찾은 극심한 빈곤의 원인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와 폭력,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책은 이들의 부패 행위를 폭로하고 빈곤 극복에 필요한 비경제적인 요소들의 가치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코노믹 갱스터란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자는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식을 동원해 불을 쌓는 범죄적인 인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대외 원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 해답을 권력을 장악하고 원조금을 빼돌리는 이코노믹 갱스터들의 활동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이코노믹 갱스터들의 부패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독재자 수하르토. 30년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하르토 가족들의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독재자의 인맥은 대체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996년 주가 변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하르토가 건강검진을 위해 독일 방문을 발표한 7월 4일. 자카르타의 종합주가지수는 2.3% 하락했다. 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정치적인 인맥은 기업 주가의 25%를 좌지우지할 정도였다. 영국의 경우도 정경유착이 존재한다. 하지만 저자는 영국에서는 인맥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말한다. 일례로 롤스로이스사의 회장인 존 무어경이 상원 의원으로 임명됐을 때 회사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영국에는 이코노믹 갱스터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론과 효율적인 사법제도, 그리고 개인의 양심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계와 정치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코노믹 갱스터들의 또 다른 불법 행위인 밀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무역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홍콩에서 중국으로 갔던 닭고기는 그 수가 많았지만 실제로 중국에 도착한 닭고기는 그 수치가 작았습니다. 이 말은 중간에서 누군가가 닭고기를 사라지게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 행위는 늘어난다. 관세율을 인상하다 보면 밀수 행위 역시 증가하고 실제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는 특정 지점을 기점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세 20%의 닭고기와 외관상 거의 흡사한 관세 10%의 칠면조 고기의 경우 밀수 격차에 대해 생각해보자. 수입업자들이 관세율이 높은 닭고기에 칠면조 고기라는 표시를 붙이면 우리는 중국을 목적지로 홍콩을 출발하는 칠면조 고기의 양보다
중국에 반입되는 홍콩산 칠면조 고기의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닭고기의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수입 신고되는 칠면조의 양은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밀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밀수업자나 원조금을 빼돌리는 관료 외에 평범한 사람들도 이코노믹 갱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나라에서는 보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뇌물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부정부패는 강력한 법규나 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문화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걸까요? 저자는 먼저 법적인 규제는 배제하고 문화적인 측면만 알아보기 위해서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뉴욕 유엔 본부 외교관들을 살펴봤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이곳에서 근무하는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에겐 면책 특권이 있다. 주차 위반을 해도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외교관들 상당수가 주차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다. 개인의 양심과 문화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관들의 주차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부패 수준이 낮을수록 주차 위반 건수가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면 문화 속에 부패가 깊게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는 법률 개정이나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패가 만연한 개발도상국에 대규모의 원조를 쏟아부어도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의 부정부패가 어쩌면 다소 멀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누구나 생존의 법칙에 떠밀리게 되면 이코노믹 갱스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탄자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의 가해자는 평범한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 벌어진 뒤 여러 세기가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탄자니아 미투 지역의 경우 발표된 살해 사건의 절반이 마녀 사냥의 희생자였는데, 경제학적 통계로 살펴보면 기상 악화와 흉작의 긴밀한 연관을 보인다. 가뭄이나 홍수가 덮친 해에는 7년에 한 번꼴로 마녀 사례가 2배로 급증한다. 마녀 사냥을 막기 위해서 저자가 제시한 방법은 간단하다. 강수량이 적을 경우에 주민들의 생존을 보전하기 위해 가난한 농촌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난한 가정 출신의 늙은 여성이란 점을 놓고 봤을 때 마녀 사냥은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인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발전을 막는 부패와 폭력을 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단순한 식량 지원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 문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둬야겠죠. 이 책은 발전 경제학자가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빈곤 탈출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보내는 경고로도 읽히는데요.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보내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